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물가를 잡기 위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으로 새로운 일상과 경제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에 앞장선 한인들은 축하연을 갖고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로 자유를 수호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미국 물가급 등의 고공행진이 올 한 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미국민의 50%는 어린 시절 납에 노출돼 IQ가 낮아졌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잇는 495 벨트웨이에 새로운 폴레인 건설이 착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팬데믹에서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에 새 경제를 위해 물가급 등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와 주 퍼스트 레이디 수잔 영킨 여사는 여성 CEO들과의 첫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그들의 팬데믹 타격과 극복 스토리를 들은 후에 새 일상, 새 경제에 필요한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온라인 쇼핑 등을 활성화하려는 여성 사업체들을 우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맞닿아 있는 버지니아도 이제 팬데믹에서 탈출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고 새로운 경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2달을 넘긴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퍼스트레이디 수잔 영킨 여사와 함께 여성 CEO들과 첫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새 일상과 새 경제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제 팬데믹에서 탈출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다며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비롯해 팬데믹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일상, 새로운 경제를 위해 생활비 급등을 완화해주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으로 총력 지원하는 데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팬데믹에 타격 입은 중소업체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물론 새 일상에서 수요가 많아진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온라인 쇼핑 등의 분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창업하도록 주정부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e're in a very, very unique moment. This unique moment as we are coming out of a pandemic. And we're seeing a return to normalcy. A return to the things that in fact we want to focus on as opposed to a focus on the things that we've had to focus on. 글렌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가 현재 흑자를 보고 있어 세금 감면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을 겪은 헬스케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노바를 비롯한 커뮤니티 컬리지의 보건 인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재임 기간인 4년 동안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 곳을 창업하도록 적극 지원해 버지니아가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스몰 비즈니스, 여행과 은퇴 생활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최상의 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잔 영킨 여사는 여성 CEO들이 이끄는 업체들이 새 일상과 새 경제에 앞장서고 여성 근로자들이 가정일과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해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t is not lost on any of us that COVID has had a devastating impact on women. Some 3.5 million American women dropped out of the workforce in the last 2 years. Disproportionately, we carried the lion's share of the work in our homes, whether that was taking care of our elders or taking care of our children or taking care of our husbands. 이번 주지사와의 미팅에 참석한 여성 CEO들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문 닫을 뻔한 위기에 빠졌다가 갖은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 스토리를 소개하고 새 일상과 새 경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팬데믹으로 매장 매출이 급감했을 때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해 생존하고 팬데믹에서 탈출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 시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해 헬스케어와 보육, 은퇴자 등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많이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여성 CEO들은 물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을 완화해주고 손쉽게 창업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주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앞장섰던 국민의힘의 워싱턴 한인들이 축하연을 갖고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공약대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한인들의 권익을 더욱 신장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도록 앞장서 도왔던 워싱턴 한인들이 자축연을 갖고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축하하며 새 정부에게 바라는 희망 사항들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워싱턴 위원회가 주관한 축하연회는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를 간절히 바라온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환호와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자축연을 마련한 린다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워싱턴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축하하고자 모였다면서 대한민국이 보수 정권 교체와 새 대통령 탄생으로 일대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했습니다. 린다한 워싱턴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년간 흔들렸던 한미동맹을 다시 부여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대통령께 힘을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의 돌파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상식과 법 질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믿읍시다. 축하연에 모인 워싱턴 한인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대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250만 미주 한인들을 비롯해 750만 해외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권익을 신장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진 국회의원,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최형두 의원 등은 축하연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워싱턴 한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선거 전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석기, 태영호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 힘써주신 워싱턴 등 해외 동포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주신 국민의힘 재외국민위원회 워싱턴 본부 여러분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워싱턴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저희들만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린다한 위원장님과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한 분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셔서 가능했던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암흑기를 거쳤다고 토로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 보수단체들은 5년 만에 보수 정권 교체와 윤석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예전보다 한층 강화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왕성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1년째 고공행진을 벌여 40년 만에 최고치인 7.9%까지 급등한 미국의 물가가 올 한 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당초 올 하반기에는 물가 급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급등을 불러와 조기 진정이 어렵다는 쪽으로 수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 소득과 성장을 날려버려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는 물가의 고공행진이 올 한 해 내내 1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2개월 동안 지속돼 온 미국 물가의 고공행진을 앞으로도 1년 더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급등을 초래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어려워 미국민들이 1년 더 인플레이션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시인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올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 사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올 한 해 내내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는 우려로 수정 전망한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또한 미국 물가 전망치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연말 미국 물가가 현재 7.9%에서 2.6%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었는데 곧 다시 올려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16일 FOMC 회의를 마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 시작해 물가 잡기의 총력전을 펴게 되는데 긴급 변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유가 급등을 비롯해 악재들을 초래해 경제에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만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급등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고용시장이 매우 강력해 미국민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2월에 실업률이 팬데믹 직전에 근접한 3.8%로 더 떨어지고 한 달 46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매우 강력한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미국민들은 또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위해 430만 명이나 이직해 그만큼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16일부터 올 한 해에만 7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대로 단행할 경우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활짝 열지 아니면 다소 씀씀이를 줄이려 할지에 따라 향후 경제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따라 국제유가와 전반적인 물가 급등이 요동칠 수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유해물질인 납이 심장병은 물론 뇌발달을 막고 각종 암도 일으킨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미국 인구 절반이 어린 시절 납에 과도하게 노출돼 IQ가 최대 7%포인트까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 휘발유가 가장 많이 쓰인 1960년에서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납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의 50%는 어린 시절 납에 노출돼 IQ가 낮아졌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납은 뇌발달을 막고 심장병과 각종 암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미국 듀크 대학 연구진은 납 노출로 인해 현재 미국 성인 1억 7천만 명에게서 총 8억 2,400만 점의 IQ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3점 가까이 IQ가 낮아진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어린 시절 납에 과도하게 노출됐는데 그 결과 IQ가 최대 7포인트까지도 낮아졌을 수 있다 밝혔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퍼진 납 때문에 현재 성인 인구 대다수는 납에 많이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린이들의 혈중 납 농도, 유연 휘발유 사용량, 인구 통계 센서스 등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 기준 납에 대한 노출이 미 국민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어린 시절 의학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납에 노출된 것으로 연구진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유연 휘발유가 가장 많이 쓰인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납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지능지수 하락은 물론 뇌 발달에 지장을 받고 성인이 되어 정신질환과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장기적인 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 태어난 사람은 최대 6점, 어린 시절 혈중 납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 사람은 7점 이상 IQ가 하락했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어린 시절 납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가 노년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잇는 495 벨트웨이에 새로운 톨레인, 즉 유로도로 건설이 착공됐습니다. 버지니아 구간인 맥클린부터 그레이트 폴스까지 착공식을 가졌고 같은 회사가 메릴랜드 구간도 유로도를 개설하게 돼 2025년에 오픈하면 극심한 병목 현상을 없애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료 도로 병행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는 버지니아가 펠팩스 카운티 내 495 벨트웨이 구간에 또 하나의 톨레인 건설을 착공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교통 관계자들과 함께 495 벨트웨이 펠팩스 카운티 내 구간에 신설되는 톨레인, 즉 유로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와 민간 톨로드 회사 트랜스어반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톨레인은 495 벨트웨이의 맥클린에서 그레이트 폴스까지 2.5마일 구간 쌍방향에 개설됩니다. 엑시트 기준으로는 267 톨로드부터 조지 워싱턴 파크웨이까지의 거리입니다. 트랜스어반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연결하는 메릴랜드 구간의 톨레인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 쪽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쪽까지 새 톨레인 개설 공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495 벨트웨이의 새 톨레인 건설 공사는 올여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5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맥클린에서 그레이트 폴스 그리고 메릴랜드로 연결되는 구간은 팬데믹 이전에 극심한 병목 현상을 겪었던 곳입니다. 교통 당국자들은 이곳에 톨레인이 개통되면 정체 현상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더 495 넥스트로 이름 붙여진 이번 유로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선 올드 도미니언 브리지, 조지타운 브리지 등 7개의 교량 재건축 또는 교체도 병행됩니다. 새로운 교량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이용로도 설치돼 인명피해도 20%는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따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잇는 커넥트 버스 서비스도 신설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를 중심으로 버지니아주에서는 현재 90마일 이상 구간에 유료 차선을 개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66번 고속도로와 95번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에서 모두 톨레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 확대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